청바지 입고 무선 마이크를 끼고 뛰는 이 남자. 뭐 하는 거지 했더니 나 대통령 되고 싶어요.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통합당 대선주자 김영환. 그는 누구인가? 치과의사 출신의 민주통합당 4선한 중진 의원이다. 전기 기술자이자 똥 먹는 아빠와 같은 동시를 짓기도 한 시인이란다. 헐. 광주민주화운동 혐의로 본인과 부인 어머니까지 옥고를 치르게 한 완전 민주당 인사. 김대중 정권에서 과학기술부 장관까지 역임한 김대중의 남자며 고 김근태 고문의 라인이다.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찬성했다가 정치적 위기를 맞기도 했다. 진보의 정체성으로 중도를 견인하는 내가 박근혜의 맞수다를 외치는 민주통합당 김영환 국회의원을 만나보자. 언제나 청바지에 흰 셔츠를 입고 계신 분입니다. 젊은 대통령, 과학 대통령을 꿈꾸시는 민주통합당의 김영환 의원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저는 이력서를 보면서요, 정말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 원래 문학소년이었는데 연세대 치대를 들어가신 거죠? 문학소년은 아니고 하여간 네. 연세대 치대를 들어갔습니다. 네, 치과 의사가 가난하니까. 가난하니까. 오직 이거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었다 이런 얘기죠. 그때 이제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몸져 누워 계시고, 네. 무학이니까 학교를 못 가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시는 분들인데, 네. 중국집 주방 일을 하셔서 아버지는 이제 중국 음식점을 하시다가 몸져 누웠고, 네. 어머니는 이제 노점상, 네. 청주 남주동 시장에 좌판을 깔아놓고 메리아스하고 사리마다, 네. 사리마다 아십니까? 사리마다를 파는 그런 노점상을 하시다가 나중에 보따리 장수가 되셨는데, 네. 그런 어머님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 빨리 의사가 돼가지고 돈을 벌어서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서울 올라왔죠. 네. 그러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왜 또 데모를 하셔가지고 또 거의 1년 졸업 앞두고, 예. 이 감옥에 들어가십니까? 예. 제가 이제 천주교 신자입니다, 제가.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명동성당에 있는 이제 시국 기도회 같은 데를 참여하다가 운동권이 됐습니다. 네. 또 청계천에 있는 노동자 야학에도 다니고 이렇게 네. 이제 돼서 운동권에 들어갔는데, 의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사회가 너무나 여러 가지 불공정하고, 네. 또 유신헌법 긴급재치라고 하는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의사가 돼서 편안하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학생운동에 주체적으로 참여를 해서 감옥에 가보니까, 네. 치과대학 출신으로는 그때 이제 학생운동으로 감옥에 온 사람이 처음이고, 네. 의과대학을 통틀어서도 거의 없는 아주 희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 교도소에 있는 우리 도둑놈들끼리 예수 같은 사람이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 같은 사람이 맞다. 예. 하여튼 엄마 아빠를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분명히 기억을 했는데, 대학 들어가고 나서는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는 걸 깜빡 잊어버렸네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법정에서 제가 울면서 최후 진술한 것이 생각이 나는데, 네. 저의 이 두 어깨에 못 배우고 가난한 아버지와 우리 조국을 둘 다 이렇게 지고 갈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하여튼 정말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자연 수명이 10년 단축되지 않았을까. 네.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부모님이 다 키워서 이제 노점상 그만해도 되겠다, 우리 아들 덕에, 이렇게 생각했다가, 네. 우리 아들이 그놈의 데모를 하다가, 예. 그죠? 부모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 저도 대학 다닐 때 데모할 때 절대 데모를 하지 마라. 예. 부모님이 자식 학교 갈 때 빕니다, 이렇게. 예, 예. 손으로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와 조국에 대한 그 젊은 피가, 예. 솟구치니까.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들은 학교만 졸업해달라. 네. 처음에 이제 치나 이런 거 운동하지 마라. 네. 또 이제 그게 안 되니까 학교만 졸업해달라. 이제 그리고 잘리고 또 감옥에 갔다 보니까 이제는 결혼이나 해서 애나 좀 낳게 해달라. 네. 직장 생활에다가 다 들어대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불효 운동을 한 것 같은, 네. 아버지 어머니에게 오금을 박는, 대못을 박는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고, 지금 아주 씻을 수 없는 아주 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은 다 하늘을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아우.
아버님은 이제 광주항쟁이 있던 때 이제 저희가 또 다시 투옥되고 수배받고 그때 네. 이제 노동자 생활할 때 한 2, 3년 후에 돌아가셨고 네. 어머니는 이제 국회의원 한번 하시는 거 보고 돌아가셨어요. 아, 어머님은 그나마 좀 다행인데.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내 아들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다는 거 그- 만약에 알았으면 너무 기뻐하셨을 텐데. 예, 제가 이제 국회의원 15대 국회의원 이제 1996년에 돼서 이 배지를 달고 이제 국회의사당을 가는 차 안에서 혼자서 울었습니다. 네. 또 장관 돼서 집무실에 갔을 때 아버지. 아버지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숱하면이 지금 네? 짜장면 집에서 주방장 그죠? 네, 그렇습니다. 내 이 자랑스러운 아들의 이 모습, 대통령 선거까지 나오는 이 모습, 감옥에서 그 고생하는 아들의 모습 그거에 스트레스 받아서 네. 쇼크로 돌아가신 거죠, 사실은. 아마 하늘나라에서 저한테 한 표, 또 표 모으러 다니고 계시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막 눈물이 뜨겁습니다. 자, 왜 이렇게 평범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치과대학을 갔던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젊은이가 어쩌다가 이렇게 조국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 내가 나서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떤 그 천주교라고 약간 얘기하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김지아 시인의 무슨 책을 읽고 조금 예, 네. 김지아 시인의 시, 네.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기도 하고, 법정에 또 가서 재판받는 것도 보고요. 네. 또 그때 이제 너무나 여러 가지, 노동자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정치적으로도 포갑적이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었는데, 워낙이 어려운 처지에 있고 부모님이 병약해서, 네. 처음에는 이제 폐결핵으로 쓰러지셨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이제 연탄불을 옛날에는 그 화덕이라고 개가지고 그걸로 음식을 했기 때문에 그 가스를 그냥 많이 방 안에서 하셨고, 하죠. 그래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폐결핵이 왔고 폐디스토마가 왔고 폐기종이 왔고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는 38kg이 돼가지고 몸이 네.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요구르트 한 잔을 제가 공양을 못했으니까 참 기막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 처음으로, 방송사에서는 처음으로 오늘 말씀하실 그 아내와, 예. 결혼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예. 가슴 또 그렇게 쓰라리면서요. 제 아내는 지금 저의 동지고, 네. 이제 결혼하고 보니까 광주항쟁이 있을 때 이제 그 학내 시위를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전두환의 감옥에 있었고 군사재판을 받았고 그 뒤에 이제 구로동에 이제 노동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순이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전기기술자를 배워서 이제 노가다 생활을 네. 이렇게 거기 일본말로 공구리 깐다고 합니다. 콘크리트를 까는 노미질 같은 거 하고 유비선 끌고 이 누전 찾고 하는 그런 이제 전기기술자 생활을 했는데 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죠. 이거 그렇습니다. 학력이 고졸밖에 안 된 거죠. 그럼요. 예, 대졸이 안 된 거죠. 이제 예. 학교는 그때는 위장 취업도 아니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냥 이제, 고졸로 예, 해서 가신 거고. 이제 학교를 2번째 제적이 됐으니까 그리고 그렇죠. 다시 복학한다는 것이 이제 불가능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이제 몰리게 됐습니다. 저는 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안이 막 우울한 분위기가 되고 어머니는 우울증에 빠져 계시고 이런 상황이고 네. 아내는 집에서 쫓겨날 지경이 돼가지고 이렇게 전전하는 상황이어서 둘이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할 상황이 돼서 소개를 받았는데 네. 아내는 이제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서울서 자랐는데 네. 서울 제기동 근처에 무슨 정육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 처갓집이. 네. 그래서 이제 양가가 만나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네. 우리 어머님께서 아주 옛날 중국집 주방 일을 하신 우리 어머님께서 그걸 반대를 하신 거예요. 정육점 하신 그 집안을. 네. 그래서 아주 이게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우리 형제들이 나서서 네. 우리는 지금 뭐가 있다고 그런 걸 반대를 하느냐. 말도 네. 안 되는 생각이지만 네. 하여튼 그래서 아내한테도 상처를 주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형제들이 막 다 들고 일어나서 만류를 하고 그래서 어머님이 생각을 바꾸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 부인께서도 학생 운동권 하시다가 제적을 당해서 예. 똑같이 광주- 공순이라고 옛날에 했죠. 예, 예. 공장에서 일하는 예, 예. 여성. 예. 그 일을 하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도 뭐 계속 여성 운동을 하고 이런 차에 이제 저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동지로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분 이제 나중에 이제 복학을 하게 되잖아요. 네. 우리 부인께 사모님께서도 복학을 합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뒤늦게 아내는 졸업을 하고 결혼하고 난 뒤에 이제 복학도 하고 저도 의사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전기 그 기술자 기능공하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치과 의사가 된 거죠. 네. 제가.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내는 뭐 치과 의사 되는 것도 그렇게 그 좋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고 그때는 네. 그런 상태였는데 어떻든 뭐 그런 이제 큰 변화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전기 기술자 이때는 본인이 그러니까 노동자로서 뭐 가식적인 생활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진짜 치열한 삶 속에서 예,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자격증을 딴 거죠. 예. 저희 이제 이제 어렸을 때 같이 지낸 이제 외삼촌이 계셨는데 청주에 네. 그 외삼촌이 이제 전기 기술자인데 자격증이 없어서 네. 늘 이제 자격증을 빌려서 공사를 하고 이런 처지가 됐고 네, 그런 사람 많았죠. 사촌, 오촌 뭐 이런 분들 당숙이 다 이제 전기 기술자로 벤치쟁이를 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두 사람은 한 사람은 감전으로 죽었고 한 사람은 지금 이제 고인이 됐고 네. 우리 이제 조카가 네. 또 하나 조카 맨 밑에 있는 조카는 아직도 이제 외선공으로 청주에서 이제 전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제가 이제 학교는 제적을 당했고 전기기술자 자격증을 따면은 이 아이들하고 같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하나하나 따기 시작해서 네. 6개의 자격증을 이제 따게 됐고 네. 그걸로 이제 현장 소장도 하고 기능공도 하고 뭐 단순 조립공도 하고 뭐 이런 생활을 6년 동안을 해서 소위 전기밥을 6년 먹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도 아주 뭐 전기하면 다 아시겠네요. 그 어떻게 내용을 알죠. 돌아가는 거 잘 알겠어요. 지금 제가 치과 의사가 돼가지고는 국회의원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는데 네. 그 의정 활동에 네. 전기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원자력을 제일 잘하는 정치인이 됐고 네. 지난번에 이제 블랙아웃 같은 거 왔을 때 네. 우리나라의 고유 전력이 0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저만 밝힐 수가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장관, 차관 뭐 다 당신들 오음의 법칙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또 기도 죽이고. 기도 죽였습니까? 예, 예. 야, 그 전기 기술자 경험, 예. 소방 설비 경험, 예. 이것이 지금 국회의원 돼서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군요. 그런 안전관리기사도 있고요. 안전관리기사. 예, 뭐 국민의 안전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다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도 노동자 생활을 경험한 거. 네. 지금 현재 비정규직이 늘어나 있고 노동자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을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은 제가 이제 신한일전기라고 짤순이 나오는 회사에 위장 취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하루 일당이 2,720원이었습니다. 네. 그때 짜장면 한 그릇 600원이니까 그게 네. 결혼해서 살 때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지은 제 시를 단순 조립공이라는 노래가 돼서 꽃다지가 부르고 노동 현장에서 아주 많이 불리는 노래가 됐죠. 그때 시, 예. 그 노동자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열심히 치열하게 사셨네요. 예. 시도 쓰시고 자격증 공부도 하고 예. 또 일 나가서 전기도 고치고. 예. 아, 제가 언제나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그렇습니까? 야,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인연을 맺죠. 예. 네. 어떻게 인연을 맺습니까? 이제 95년도에 이제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을 했죠. 네. 그 창당할 때 저는 이제 김근태, 네. 김대중 대통령은 이름은 알지만 제가 만난 적은 없고 네, 고인이 김근태 된. 의장하고 네. 네. 같이 입당을 해서 그때 네. 이제 정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이 이 젊은이 정말 앞으로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최연소 장관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15대 국회의원 때부터 국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거기에서 네. 일했는데 그 1등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언제나. 네. 그것을 본 대통령께서 젊은 장관을 발탁할 때 저를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그게 또 저희 인생에는 또 중요한 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좀 아쉬운 점 없습니까? 과학기술부 장관 하면서 내가
그만두면 이제 항상 후회가 남는데, 네. 내가 조금 더 이거 부분 더 잘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네. 과학 발전을 위해서. 이런 후회 같은 거 없어요? 저는 이제 과학기술부 장관이 됐을 때 과분한 자리에 와 있구나. 나라를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뭔가 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이를테면 뭐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많더라고요. 토크막이라고 하는 핵융합 발전소를 져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과학기술의 아주 첨단 분야에 있어서 항공산업을 육성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ITBT, NTSTT는 신기술을 어떻게 육성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만은, 그래도 특유의 제 그 발상으로 부산과학영재고등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예, 과천 우리 과학, 장관님이. 예, 과학관도 제가 지었고, 또 여성과학자를 우대하는 법률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일을 막 하고 있는 차였는데, 그만 당에서 이제 정풍이 운동이 일어나서 김대중 대통령 탈당하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제가 국회, 정부에 가 있는 동안에. 네. 그래서 대통령이 탈당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탈당을 하게 되니까, 탈당으로 내몰리게 되니까, 저희 이제 정부에 와 있던 이제 당에서 간 사람들이 이제 복귀가 다시 되는. 복당을 하게 되는, 돌아가게 되는 결과가 돼서 한 11개월이 좀 안 되는 기간을 장관을 했는데 참 아쉬웠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었는데. 1년만 더 했어도 우리나라 과학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그 아쉬움을 가지고 지난 한 10년 동안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 지금 이를테면 자동차나 반도체 말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신기술, 신산업이 뭐가 있겠나. 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인력이나 이공계 기피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작한 것이 지금 제가 이렇게 정책으로 내놓고 있는 나라를 구하는 10가지 생각의 창고라는 책을 이번에 냈습니다만은, 네. 여기에 이제 정책 자료집으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네. 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우리나라 과학 발전.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예. 어떤 계획과 네. 지표가 있어야 될 것 예. 같아요. 지금 이제 성장의 역설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히딩크 감독 있지 않습니까? 네. 히딩크 감독이 와서 우리나라 이 선수들을 보니까 기초 체력이 약한 겁니다. 네. 그래서 기초 체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다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비 실험하는 평가전? 평가전. 네. 평가전에서 프랑스, 칠레 이런 데에 5대0으로 졌습니다. 네. 그러나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기초 체력을 강화한 끝에 한국 축구를 4강에 올려놨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바빠서, 급해서, 그동안 왔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면으로 도전하지 못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갖지 못한 부분을 이제 보완해야 될 때가 됐다. 당장은 좀 어렵더라도 국민들에게 이것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1년에 기술료로 외국에다 주는 돈이 7조 원입니다. 로얄티라고. 로얄티. 무역 역조죠. 네. 기술 무역 역조라고 하는데, 외국에서 받아오는 돈과 네. 외국에 나가는 돈 차이가 7조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7조 원이나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돈이 생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돈을 벌려면 7천조 700조 수출을 엄청나게 몇백조 해야지 그렇습니다. 하우 순이익 난 걸 그렇습니다. 그걸 로열티로 외국에 주는군요. 예, 그것도 이제- 일본에 많이 주죠. 예, 그렇습니다. 예. 원천 기술 또 기초과학 네. 이것이 없이 응용기술, 조립기술만 갖고 왔거든요. 우리는 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갔는데 중소기업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출 중심으로 갔는데 내수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를 튼튼히 하는 문제, R&D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 300억 불을 가져옵니다. 수익을. 수익. 1년에 수익. 수익이 이제 수출 수입 대비 300억을 순수익. 가져오는데 예. 240억 불을 일본에 줍니다. 부품 소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하고 무역해서 다 돈 번 거 예, 일본에 그냥 다 갖다 여기 있습니다. 로얄티라 그러는데 그래, 줍니다. 그걸 다 갖다 주는 거죠. 로얄티는 아니고 부품 소재 산업이 없기 때문에 수입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품 소재 강화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지금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가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중심으로 가는 거에다가 소프트웨어 갖다 붙여야 됩니다.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세계 1등인데 네.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입액이 메모리 반도체의 수출액보다 많습니다. 이거 도전해야 합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 이공계는 기피되고 있고 국민들은 전부 의대 법대로 가가지고 수능 1등급들은 지금 전부 국부 창출에 단 1억 불도 기여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다 의사 판검사 되려고 네. 하지. 그것이 망국의 나라가 되겠다고 네.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해도 됩니까? 아, 그럼요. 우리가 지금 이 나라의 인재의 재편성 문제는 물론이고 네. 국민들이 전부 예능 사회 이쪽으로 가고 있고 지금 우리의 성장 동력은 멈춰 있고 성장하지만 분배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성장을 하지만 고용이 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나라 안에는 지금 사람을 못 구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중소기업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젊은 우리 청년 실업은 창고를 해가지고 지금 어디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길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네. 이 온탕과 냉탕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정책, 그런 지도자가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할 얘기가 있고 또 제가 만들어낸 정책은 아무도 지금 흉내를 낼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것만 가지고 국민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보면 틀림없이 국민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을 터인데 네. 시간이 부족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영환 의원 하면 연세대 치과의대, 의사 뭐 이렇게 딱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부르주아라 그러나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원래 부잣집에 예. 아주 얼굴 생긴 것도 또 이렇게 되게 잘생기셨어요. 부유하게. 예. 이러면 저분은 전기기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도 이제 처음 알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예. 워낙 되게 품도 좋으시고 이렇게 예.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아니시군요. 제가 재작년에 국회의원 공직재산 등록에서 제가 꼴등을 했습니다. 299명 중에 299등이 됐는데. 네, 치과 의사 하면 돈 네. 많이 벌지 않습니까? 치과의사를 한 게 뭐 한 5, 6년밖에 안 되고. 네, 그 이전에는 완전히 노동자 생활을. 또 선거 과정에서 다 털어먹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저보다 조금 이제 등수가 높은 사람이 강기갑 의원입니다. 강기갑 의원. 예. 그분이 저보다 재산이 10억이 많아. 네. 저는 마이너스 8억 5천이고 그분은 1억 5천이었습니다. 마이너스 8억 5천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국회에다 항의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북촌에다 한옥치과를 만들어서 네. 그게 아주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그러느냐고 집을 조그만 거 사놓은 게 있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빚이 막 수십억이 지게 됐는데 융자를 또 얻었고. 예, 다 빚이죠. 네. 그래서 그거를 공시지가로 하지 말고 실거래가로 내가 등록하겠다 해갖고 네. 제가 집값을 10억 이상 올렸습니다. 제 네. 임의로. 그래가지고 국회에 있는 직원이 말하기를 자기 재산을 줄이려고 하는 의원들은 많았지만 네.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사람 의원님밖에 못 봤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약간 규칙을 위반을 했습니다만. 네. 다른 사람들은 다 공시지가로 해서 재산을 낮추죠. 막 꾹꾹 누르죠. 근데 지금 이제 네. 돈이 없으면요. 네. 제 캠프에 사람들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돈이 네. 없는 걸 알면은. 그래서 네. 이거 나가고 나면 아마 더 지지율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컷오프 제도가 실시가 돼가지고 이 컷오프를 통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좀 작전이 있으십니까? 우선 이거 정말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컷오프를 통과하는 걸 여론조사로 실시하는데 위치 있다 하는데 우리 같이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언론에 노출될 기회가 없습니다. 네. 되게 빅3 중심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9시 뉴스 시간에 이 공중파가 이렇게 쭉 보도하다가 그냥 제 앞에서 끊어집니다, 이게. 네. 그 억장이 무너지고 아주 답답하죠. 네. 그러니까 인지도가 부족한, 저는 인지도가 지난 10년 동안 열린우리당 따라가지 않아서 네. 소신을 지키다가 없어진 건데 그런데 지금은 공평하게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언론에 노출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오직 유일하게 지금 쾌도난마에 지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네. 사실 사선 의원이면요, 전 네. 국민이 다 예. 알아야 되고 장관까지 하셨고요. 예. 워낙 이력이 특이하고 전기 기술자 출신에 예. 이렇게 쾌도난마 오늘 통해서 이 사실이 많이 알려줄 텐데 전기 기술자 출신의 의원이다. 우리는 여태까지 치과 의사 출신의 네. 김영환만 아는데 네. 치과 의사는 이게 아니고 사실은 네. 전기 기술자 출신의 김영환이다. 네. 이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뭐 쾌도난마 얘기했지만 그 야권에서 이렇게 종편 보이콧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대통령 되면 좀 바꾸실 참 겁니까?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우선
큰 언론사에다 방송을 준 것에 대해서 그것도 막 다 하나씩 다 주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결국은 방송을 어렵게 하고 우리나라의 언론사들도 어렵게 만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가 IMT 2000 사업 같은 걸 보면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네. 가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마 종편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언젠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게 지금 종편을 오는 것은 뭐 특정한 언론사를 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국민을 만나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정리할 때가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저는 이제 더 아주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이제 입장을 과거의 진보 네. 또 운동권 또 개혁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누구보다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지금은 성장도 생각하고 네. 또 나라의 경제도 생각하고 또 이런 무역도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 됐지 않았겠습니까? 장관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네. 중도로 이동했는데 네. 진보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중도를 포용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진보 매체 입장에서 보면 좀 마뜩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거기는 거기대로 또 보도는 안 하고 우리는 또 이 금종렉이 내려서 여기는 갈 수가 없고 네. 중간에 어떻게 옴짝달싹 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이걸 컷오프를 통과하는 게 어렵지 않겠나. 만약에 저도 강호동 무슨 부채 도사나 네. 또는 뭐 힐링 캠프나 네. 이런데 한 번만 나가면은 네. 확 뜰 어찌 텐데. 컷오프가 문제겠습니까? 네. 살아온 삶과 그 내용에 있어서도 뭐 크게 뒤지지는 않을 네. 거라고. 안철수 원장에도 안 뒤지죠. 예,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건 생각합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네. 인물이 못생겼나 경력이 없나 뭐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합니다만은 네. 그러나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제 이력서를 깨끗이 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을 하다가 열린우리당으로 안 갔죠. 가면 네. 이건 성을 바꾸거나 이거는 조강지처를 바꾸는 일이라고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명분이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자기를 만들어준 정당을 버리고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그런 반칙이 어디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2번 낙선했습니다. 네. 탄핵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만은 분당이 없었으면 탄핵이 있을 수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를 하면서 그래도 김영환이 여태까지 깨끗이 살았는데 그 민주당 탈당하고 열린우리당 창당하고 열린우리당이 당을 7번 바꿨습니다. 나중에. 네. 그래가지고 다시 도로 민주당이 되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네. 저 깨끗이 정치 7년 동안 비우고 치과의사로 돌아간 것이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도 이번에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보수가 진보를 인정하고 진보가 보수를 인정하는 사회. 예. 보수 국민도 국민이고 진보 국민도 국민입니다. 네. 이걸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야당이든 여당. 제가 이 의총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길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네. FTA를 찬성하는 사람은 매국이고 네. 을사늑약이나 묘총의 난을 비유해서 네. 이 역사에서 제일 이런 매국하고 싸우는 일이다. 그리고 FTA를 반대하는 사람은 애국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주류였기 때문에 네. 제가 가서 얘기했습니다. 최명길이 네. 삼전도에 굴욕을 할 때 네. 항복문서를 쓰니까 김상환이가 그걸 찢었는데 그것을 기우면서 말하기를 이 나라에는 항복문서를 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항복문서를 기우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예. 그 둘이 나중에 3년 후에 심양의 감옥에 가서 만났습니다. 네. 만나서 둘이 주고받은 시가 있는데 그 시의 내용이 최명길이 김상환에게 얘기하기를 끓는 물과 어는 얼음이 똑같이 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가죽옷과 그리고 삼배옷이 똑같이 옷으로 되어 있거늘 무엇이 옳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하기를 지금 FTA를 찬성해야 된다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나라가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50% 60% 되는 국민도 애국적인 것이고 우리는 이게 협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반대하고 뭔가 재협상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의 주장도 옳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애국하는 일이기 때문에 애국과 애국의 싸움이지 매국과 애국의 싸움이 아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나와 뜻이 달라도 상대방을 인정하는 정치. 그런 정치를 대통령이 되시면 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대통령이 알아듣겠습니다. 되기 전에 하겠습니다. 지금 해야 되고 네. 저는 지금 사실 국회의원을 제가 당선되는 사선 당선되는 날
제 아들을 앉혀놓고 공천 과정, 우리 당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당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빠는 이제 오늘 국회의원이 됐지만 국회의원을 오늘부터 버린다. 국회의원을 한번 더 하기 위해서 좌고우면하고 눈치 살피고 이런 거 하지 않겠다. 또 아빠 이제 더 책 많이 읽고 공부해가지고 그 정책 수립하고 이런 거 하지 않겠다. 그동안 많이 읽었고 책을 20권이나 썼고 시를 2000편이나 썼다. 이제 아빠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 입각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성에 입각해서 내가 할 얘기를 하겠다. 제가 어제도 저 MBN에 가서 여러 가지 그 소신 있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도 제가 오마이뉴스 가서 할 겁니다. 제가 제목을 걸고 한번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인이시고 아까 시 2000편 썼다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멋진 시로 좀 클로징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를 한 200편씩 외우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다 외우는 시가 없고 제가 세상에 나서 처음 쓴 시, 제가 금유한양의 그 의사가 되기를 기다리던 아버지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대학에서 제적을 당하기 일보 직전, 네. 그 고향으로 가는 충청도 신장로를 가는 그 차 안에서 쓴 시인데 세상에 나서 처음 쓴 시인데 네. 감옥 속에서 썼습니다. 한번 그걸 조금만 네. 귀향이라는 시인데 네. 한들녘 지나 자갈길에 먼지가 인다. 미루나무 가지에 노을이 걸리고 장기바위 그늘 아래 아기가 졸 때 늘어진 어깨에 추스리며 집으로 돌아온다. 모기 뿔가에 멍석이 깔리고 옷샘거리 몇 간 붓두리가 돌아오면 서리해온 참외만큼 달콤한 서울 얘기를 들려주어야 한다. 감춰둔 부잣집 따님 얘기를 조르는 어미에게 뭐 이렇게 나가는 네. 겁니다. 좋습니다. 이게 그림이요. 네. 이미지가, 시각적 이미지가 쫙 그려집니다. 시골의 네. 그 토속적인 네. 농촌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뭐, 경선, 마지막에 뭐, 지금 뭐, 여기 민주당이 워낙 갈 길이 많습니다. 결선 뭐, 투표도 해야 되고, 네. 또 안철수 원장은 혹시 또 마지막에 또, 저기 후보 단일화도 해야 되고. 예. 자, 마지막 시간 드릴 테니까, 예. 한 예. 말씀 해 주십시오. 우선은 제가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는 길은 빈라덴의 알카에다의 동굴을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지난한 길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당이 이게 지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경선에 리그를 하고 있는데 10월 달에 우리 당과 통합진보당과 안철수 교수가 단일화를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당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 당의 좋은 후보를 뽑아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런 후보를 뽑아야 한다. 그리고 그때 가서 단일화를 하든 또는 통합진보당하고 공동정부를 하든 이걸 해야 된다. 지금 통합진보당이 어떻게 갈지를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안철수 교수가 우리 민주당에 온다는 얘기를 한 것도 없고 정치를 한다는 얘기도 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김칫국을 마셨어야 되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우리 당의 후보는 리그로 전락을 하고 거기서 컷오프를 걱정해야 되는 제 신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좀 당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수록 선거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에 지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되는 일이 필요하고 그렇게 될 때만이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감동 깊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네. 시 이야기도 좋았고요. 특히 보수는 진보를 인정하고 진보는 보수를 인정해야 된다는 역지사지예요. 것. 네, 역지사지. 이 이야기 아주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종편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를 살아도 전세를 살아도 지금 사는 집이 실제 내 집입니다. 집문서만 들고 있으면 사실 종이만 갖고 있는 꼴이 되니까요. 사실 내 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부모님도 호적에만 있으면 그냥 남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효도해야 내 부모님입니다.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